차례상이나 이런 때 네. 홍어가 빠지면은 서운하다. 토막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돈배기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게 제주에서 많이 나는 보리를 이용해서 보리 그러다가 자꾸 배달 사고 나요. 9시에 차를 지내야 되는데 네. 음식 안 와. 3시가 돼도 안 오고 이런 분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해, 차를 정말. 결국 못 지내신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비닐에 넣어놨다가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어떻게 재탄생해서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요?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만두 중에 일종의 하나입니다.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더 풍성한 이유는 아마도 차례상 위에 올려진 각양각색의 차례 음식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이슈토크 전은 추석을 맞아서 추석 음식 열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요리 전문가 김수진 원장님 모셨고요. 농사직설 대표 임천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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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천일 씨는 또 특별하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네. 오늘 관심을 깊게 가지셔야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칭찬받는 햇사가 홍로사가 맛없으면 신고하세요 신고배 하늘의 영광 땅에는 물비 영광스러운 영광구미를 판매하는 임천일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에 야채 파는 총각이잖아요. 예, 채소 맞죠. 파는 총각. 네, 맞아요. 깜짝 놀라면 다 같이 또 흥겨운 명절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워낙 또 세일제 다른이신데 네. 손님이 딱 오면 멀리서 모습만 딱 봐도 감이 딱 온다면서요? 어떤 손님인지?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음식 재료를 보면 그런 네. 느낌이 오듯이 저도 손님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마가 좀 짧고 스타킹 색깔이 정갈하고 그리고 한쪽 손에 무언가 책을 들고 있다. 이분들은 누굴까요? 교회 가시. 그렇죠. 자매님들이시죠. 네. 이분들 지나가면은 일단 저기 기도 드리고 가시나 봐요, 어머님.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사과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벌써 주여 하면서 들어오십니다. 다음 손님이 딱 오셨는데 차를 보니까 갑자기 저희 총각들이 막 뛰쳐나갑니다. 네. 왜냐면 거의 뭐 학수고대한 수준이에요. 네. 문 딱 여는 순간에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어머님 안쪽으로 모십니다. 왜일까요? 왜요? 장 보러 오신 거예요? 맞는데 네. 그 거울에 연꽃이 걸려 있어요. 절에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대우가 다를까요? 다른 종교랑 다르게 절은 전부 다 과일이에요. 그렇지. 가장 많은 매상을 올려주는 그렇습니다. 고객이시군요. 네, 손님만 봐도 바로 마음이 뛰쳐나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추석 특집으로 추석 음식 열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각 지역별 특이한 음식들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추석 차례상을 찾아서 남도로 가보겠습니다. 남도의 손맛. 전라도는 일단 맛. 그렇죠. 예. 전라도 하면은 왜 홍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맛있죠. 예, 그래서 그 전라도에 가면은 그 어떤 그 잔치집에 가면 네. 뭐 자네 홍어 먹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 그만큼 잔치상이나 무슨 차례상이나 이런 때 네. 홍어가 빠지면은 서운하다,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만큼 홍어가 유명한데요. 우리가 또 홍어를 삭힌 홍어를 갖다가 그 상에 올릴 때는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곰삭은 그 예, 홍어를 예.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 또 홍어를 이렇게 그늘에다가 꾸들꾸들하게 말려가지고요. 네. 찜을 그러니까 진한 그 양념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그냥 강하지 않은 그 양념장을 만들어서 찜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그다음에 홍어를 갖고 또 전을 만들어서 홍어전. 네. 저거 먹어봤어요. 그래요? 드셔보셨어요? 맛있습니다. 네. 그거 알싸하게 싹. 맞아요. 전에서도 냄새 턱 쏘는 그런 게 나죠. 나요? 그럼요. 근데 그 맛에 한번 정말 그 길들이면 네. 안 먹어보고는 안 돼. 그 지난 6월에 뉴욕타임스에서요 네. 이 홍어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홍어가 굉장히 대중화된 음식이다. 근데 홍어에 대해서 소개한 게 좀 재밌는 게 이 홍어하면 냄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홍어에서 그 화장실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무슨 얘기는 했어요. 맞는 하지만 예, 먹다 보면은 블루치즈 향이 난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양새가 이 홍어의 모양새가 가이포쿠스 가면과 똑같이 생겼다.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홍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도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상당히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섬세하게. 근데 이 홍어하면 저 흑산도에서 전라도 중에서도 흑산도 앞바다에서 많이 그렇죠.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홍어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홍어를 좋아하셨죠. 반찬 없이 된장만 가지고 이 홍어를 드시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예전에 저희 그 친한 친구 한 명이 네. 목포가 고향이에요. 이 친구가 예. 명절 때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홍어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진짜 말씀하신 홍어집 있죠? 예. 제대로 된 흑산도 홍어. 예. 갔는데 학생이 먹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지. 예. 가가지고 막 고민하고 요만큼 놓고서 저는 먹지도 못하고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목포잖아요. 네. 목포입니다 하는 순간에 썰어주시는 게 달라요. 재밌네요.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회식을 할 때 네. 그 회식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그 회식에 음식이? 올라간 음식이 달라졌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회식을 할 때는 이제 선물 받은 홍어로 이제 파티를 했고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회식할 때는 과메기 파티를 했다고. 그렇지. 포항에서 나오는 과메기.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이제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좀 인기 있는 그 생선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근데 대통령의 고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선 이제 김대중 정권 때는 목포의 홍어회. 그렇죠. 예.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이죠. 부산 네. 도다리에. 도다리. 이명박 정권 때는 포항의 과메기. 그죠? 대통령 예.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하늘하늘 예를 들어서 홍어는 안 팔지만 판다면 이렇게 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홍어를 드셔야 됩니다. 코가 뻥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과메기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 이 어머님들의 손을 쏙 빼놓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네. 어머님들이 이제 명절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귀향에 장 보러 오신 김에 좀 재밌게 장 보고 가셨으면 하는 아들의 마음이에요. 기쁜. 지역을 한번 이제 옮겨보죠. 어디,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상도 차례상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경상도도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특이한 점은 경상남도 통영 같은 경우에 통영 같은 경우는 해삼 통지짐이라 그래가고요. 해삼을 통으로 이제 끓는 물에다 한번 살짝 데쳐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물기를 다 닦은 다음에 안에 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묻혀서 그 다음에는 소라살이나 뭐 소고기나 두부나 이런 이제 호박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물기를 꼭 짜서 네. 그 안에 소를 채워 넣는 거예요. 밀가루 묻히고 그 다음에 계란물 입혀서 지져내는 건데 그걸 해상통 지짐이라 그래요. 배가 고파지려고. 네. 아니, 문어다리가 올라왔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경상도에서 올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경상도. 네. 특히 우리가 이게 선비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안동에서. 그렇죠. 안동에서 네. 특히 문어를 네. 이렇게 쪄서 올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어 다리 8개가 다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이게 그 문어 다리가 이렇게 보면 그 문자 있죠. 한자로. 네. 그럴 문자. 이 모양새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문어를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낯설어요.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요. 예. 다리 정말 진짜 팔뚝만한 거 이런 거를 약간 피대기식으로 반건조한 거를 쭉 널어놔요. 그러면 제사상이나 뭐 설날이나 예. 이 추석 때가 되면 그거를 한 개씩 싸서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와서 칼로 썰어서 제사상에 놓는 거. 칼로 썰어서. 그렇죠. 돈백이라 그래가지고요. 오. 돈배기. 돈백이. 상어를 도톰하게 네, 잘라서 네. 소금에 절여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예. 숙성을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숙성을 시켜서 왜냐면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이 해산물을 먹기가 귀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죠. 영천 예. 지방에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두부 정도의 크 사이즈.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홍어 소금에 비슷한 냄새 나요. 도톰하게 썰은 것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네. 숙성을 시켜서 맞아요. 그것을 상에다 올렸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내륙지방, 영천 지방인데요. 그 내륙지방에서 음식을 이제 귀한 거니까 네. 바다 것을 먹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돈베기도 네. 비싸요? 그럼요. 그 돈베기가 비싸요. 비슷해. 돈베기가 원래 예.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토막 맞습니다. 했다고 해서 네. 돈베기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아, 붙었다는데 네. 상어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상어인데 기가 그게 막히게
제가 빼먹은 얘기를 지금 게다가 그 비싸요. 영천 경산 지역에서 먹는데 네. 그게 보통 가격이 큰 종류로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네. 엄청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제사상에 그 정도 올려놔야 되는 양이에요. 10만 원이면. 네. 장 보러 오는 손님들도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손님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예,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지역에 실제로? 따라서 네. 뭐 물론 다 그분들 같지는 않지만 네. 크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경상도 분들은 일단 외모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성격이 급하세요. 예,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이게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머리가 크신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한테 받으셨나 봐요. 예, 미용도 크게 하시고 성격이 급하세요. 일단 걸어올 때부터 손가락질 하면서 오십니다. 얘가 빨리 싸가지고. 찍고 오는 거죠. 저거 사야 딱 한마디 하세요. 맛있나? 거기서 뭐 어디 지역에서 나오고 몇 개 뭐 금액이 얼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네, 맛있습니다. 그럼 3초 안에 팔리는 거죠. 예, 근데 전라도 분들은 좀 달라요. 일단 멀리서 소리가 들려. 하면서 어디로 오세요? 총각 반갑다고. 예, 일단 사람부터 좀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 옆집 아저씨 이야기까지 쫙 합니다. 그 다음에 맛 좀 보자.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럼 제일 이제 특이하신 분들이 충청도 분들. 궁금하다. 아, 궁금하다. 오자마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네. 한 10분 동안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답답해서 물어보죠. 어머니 사과 찾으세요? 아니면 배 찾으세요? 사장님?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요. 10분 동안 보십니다. 유형이 좀 달라요. 찔려. 그분들한테 맞게끔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판매가 잘 돼요. 이색 차례상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문만 하면 바로 오는 원클릭 차례상이 또 요즘 인기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사에 대한 관념이 좀 변하고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이제 네.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제 비용 측면만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스스로 뭐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차례상을 차린다. 그러면 비용이 약 27만 4천 원이 나온대요. 예. 그런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운송비만 보면 토탈에서 21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좀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 절약하고 물론 노력이 안 들어갔다라는 좀 그런 점이 예. 있기는 하지만 바쁜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죠. 도움이 되게 뭐가 도움이 돼요? 무슨 컴퓨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원클릭은 그리고 무슨 저도 원클릭이죠. 네. 그러다가 사고 배달 사고 나요. 9시에 차를 지내야 되는데 네. 음식 안 와. 3시가 돼도 안 오고 이런 분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해, 차라리 정말. 결국 못 지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귀한 분들한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예. 네. 근데 아무래도 택배사들도 좀 바쁘다 보니까 요즘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직접 주문을 했는데 명절이 지나서 도착을 한 거예요. 아하. 실제로 한우를 얼마나. 주문하셨는데 나중에 찾은 게 보름 있다 찾아서 다 아유, 피해가 어떡해. 되고 아, 이런. 그 귀한 음식이 네. 정성이 좀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죠. 택배에 관해서 불만이 뭐냐라고 조사하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예. 배달 지연이에요. 왜 이렇게 안 오나? 근데요, 잘 택배 할 때 잘 보세요. 보시면 뭐 주문 받을 때까지 배송 받을 때까지 뭐 한 이틀에서 2에서 3일 맞아. 걸리지만 네. 항상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뭐 사정에 따라서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문구가 있다면은 예. 사실 보상받기 좀 힘들 수가 있죠.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9월 5일 날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했고 저쪽에서도 9월 5일까지 꼭 갖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늦게 왔다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뭐 환불 받고 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택배사에서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냐고요. 내가 산 곳에서 그렇게 언제까지 꼭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는 잘 그래도 안 해주죠. 원클릭 제사상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손으로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 예. 또 JS라고 불리우는 손님이 있습니다. 닉네임까지 있어요? JS가 뭐냐면 사실 설마- 진상이에요. 진상. 블랙 컨슈머. 예, 진상. 그렇죠. 임금님께 진상 말고 그 진상 아시죠? 네. 다른 용어로는 상진이 어머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 추석 때는 원래 핵과일이 나와요. 예, 사과가 그렇죠. 콩로라는 품종에서 울퉁불퉁하거든요. 네. 근데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쁜 걸로. 이게 뭐냐? 불량품이다. 그랬더니 불량품이다. 이거 태풍에 떨어진 사과 아니냐? 원래 그렇게 생긴 사과예요, 어머님. 바꿔줘, 총각. 안 되겠어. 바꿔드렸더니 다음에 또 오셨어요. 총각, 이거 바꿔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좋은 걸 바꿔드렸잖아요. 네. 너무 달어. 야!
너네 여기 설탕 주사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 어떡해.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네. 거. 말도 안 되죠. 다음날 저희가 현수막 붙였어요. 저희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주사, 설탕 네. 주사. 그러니까 명절 때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아까 명절 스트레스가 아까 그 이렇게 추석 음식 만드느라고 따로 정성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렇게 마련해서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 차례 지내고 나면 또 이게 남아요.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이 남죠.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버리기엔 또 너무 고급 재료들이고 아깝고 맞아. 이걸 좀 새롭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우리 김순희 원장님께 여쭤볼까요? 또 적어야겠네. 네. 저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생선도 그렇고 예. 육류도 그렇고 나물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남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나중에는 결국은 비닐에 넣어놨다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제는 차려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재탄생해서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에 생선 살이 좀 남았을 때 예. 이걸 갈아요. 알아요. 갈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만두 중에 일종의 하나인데 예. 어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어만두. 어만두 네. 살로 만드는 네, 겁니다. 어만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흰살 생선을 으깨서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싸서 흰살 생선에다가 네. 만두처럼 만드는 건데요. 예. 그걸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상천살을 갈아요. 요즘 믹서기 잘 돼 있으니까. 아, 예. 그럼 곱게 갈면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갖은 양념을 해서 네. 요즘 이제 나물들이 또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 나물을 이제 곱게 다져요. 그것도 다져서 네. 흰살 생선을 손바닥에다 이렇게 넓게 펴서 여기다 놓으면은 띄기가 힘드니까요. 예. 손바닥에 넓게 펴서 소를 갖다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또로로 그냥 말아주면 돼요. 말아서 맛있겠다. 전분가루에다 이렇게 살짝 묻혀갖고 네. 찜솥에다 쪄내요. 특이하다. 엄마. 그러면 맛있겠다. 정말 담백하고요. 네. 깔끔해요. 그래서 초간장만 딱 찍어 먹으면 자, 침이 또 꿀떡 넘어가네요. 생선에 네. 채소에 네. 건강에도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말아서. 이제 우리가 또 나물들이 또 남잖아요. 네. 나물이 참 많이 남아요. 이럴 안 때 먹어서. 샐러드를 해서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 나물 갖고 샐러드 해서 드셔보세요. 이미 묻힌 건 안 되잖아요. 소금 묻힌 같은 거 거예요. 있잖아요. 이미 묻힌 것도? 묻힌 걸로 어. 들깨 소스를 만들어 갖고 네. 새콤달콤하게 해서 그 나물에다 묻혀서 네.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다 이제 우리 채소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 갖고 묻혀서 드시면 또 나물 샐러드가 또 기가 막힙니다. 해봐야겠다. 네. 나무 네. 샐러드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좀 더 간단하고 이게 그죠? 네, 아주 간단해요. 저도 네. 이제 제가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한다고 한 게 동그랑땡 남잖아요. 네. 동그랑땡하고 아까 고사리 나물 이거 넣어서요. 고춧가루 그 육수에다가 고춧가루 양념을 설마. 한 다음에 자박자박하게 끓여서 네. 당면 데쳐갖고 딱 얹어서 딱 먹으면 기가 막히고 있어요. 사탕찌개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상상이 안 아니 맛있겠어. 되는데. 고사리 이걸 말하면 들어가지. 이제 그 차례상 전골 좀 그러니까 될까요? 카츠라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당면을 일부러 데치지 마시고요. 잡채를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되겠네요. 네. 아버님이 항상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냉동실에 얼려져 있던 어머님들이 우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어머니들 우지요. 끓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지역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지역 좀 궁금해요. 네. 제주도. 제주도는 또 섬이고 육지가 떨어져 있고 이 제주도에는 어떤 또 특이한 차례 음식이 올라갈까?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주도에는 쌀이 부족해서요. 네. 이게 제주에서 많이 나는 보리를 이용해서 보리빵을 올린대요. 맞아요. 빵을. 떡이 아니고 네, 손이 맞아요. 네, 떡이 아니고 보리빵을 올리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팥빵을 올리기도 하고 카스테라를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되게 독특한 거네요. 뭐 이게 제주니까 뭐 옥돔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 원장님 옛날부터 실제로 올라왔잖아요, 어때요? 제주 그렇죠. 차례상에. 제주는 이제 해산물이 풍부하잖아요. 예. 뭐, 전복 뭐 그렇죠. 옥돔,
대표적인 게 옥돔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복도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정말 손바닥만한 전복 이런 전복들을 올리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복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조립 해산물이다 보니까 예, 예. 그냥 신선한 맛을 그대로 자체를 올려서 뭐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가진 양념을 하는 것보다도 그 자체를 가지고 찜을 해서 올리게 되면 우리는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참 그렇죠. 좋죠. 그래서 제주도 하면 옥돔, 전복 정말 신선하지 않아요? 예. 네, 생각만 전복도 해도 맛있겠고 전복도 맛있고. 제주도에서 네. 전복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아, 전복하면 또 이거죠. 전복 노래잖아. 아, 송혜 선생님이 강추하시는. 네. 전복 노래. 뭐니 아니, 해도 뭐. 전복은 노래자랑입니다. 아니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뭐만 뭐든지. 대면 그냥 나와요. 비상해요. 대단하시네요. 네. 제주도에서는요. 네. 이게 제주를 올리잖아요. 제주를 술. 소주를 네. 올리는데 여기다가 또 오렌지 주스도. 오렌지 왜냐하면 주스요? 제주도에서는 귤. 오렌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귤 주스도 올리실 수 있다고 감귤 생각하는데 주스. 오렌지 주스도 올리고 뭐, 이걸 요즘 제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들리더라고요. 네. 네. 서울 저희 친척집에서는 커피 돌리던데. 아, 그래요? 왜? 고인께서. 커피를 아, 좋아하셨다. 좋아하셨으니까. 저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술을 안 드시던 분한테 네. 뭔가 이게 정종으로 술을 올리는 것보다는 네. 많이 드시던 S 무슨 카페에 가서 사서 그분이 그거 많이 드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크림도 막 올려가지고. 휘핑크림 많이 얹어주세요. 네.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네. 집안 얘기인데요. 예. 성묘를 갔어요. 예. 성묘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음식 준비를 많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예. 큰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우리 할머니 샌드위치 좋아하셨는데 샌드위치 사다가 성묘 가서 올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마음이 예쁘다. 예,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너 참 그 마음이 정말 예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 큰아버지는 지금도 가 쓰시고 이거 하시거든요. 유배차 네. 이거부터 하시거든요. 역시 유세차. 네. 귓방망이 맞아요. 커피하고 이거. 네. 어우. 제주도 음식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이 또 있대요. 예, 제주도에서는요 좀 네. 특이하게 당연히 조상분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되는 연례 행사가 있죠. 바로 벌초. 벌초. 예, 그 이발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학교를 제주도에서 나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거기는 좀 어쩐지 잘하시더라. 거기는 좀 특이하게 네. 차례는 못 지내도 벌초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8월 초만 되면은 거의 무덤 있는 쪽에 산소 있는 쪽에가 까맣게 덮일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인사조차도 벌초했을까라고 물어볼 정도로 예, 굉장히 서로 그 벌초만큼은 꼭 빠뜨리지 않는 그래서요 네, 네. 제주도에는 예. 벌초 방학이 있대요. 벌초 방학. 벌초 방학. 그렇죠. 네. 8월 초하늘 날 방학을 해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벌초하러 갑니다. 이게요 되게 생소하죠. 옛날 일 같죠.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 있는 100%의 학교가 전부 다 벌초 방학이 있었대요. 예, 2007년에는 한 60%의 학교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벌초 방학이 벌초가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어쩌면 행사라는 벌초라는 거죠. 게 어른 한두 명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의례 같은 이런 그렇죠.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방학을 해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벌초도 마찬가지 대형 업체 있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임 변호사가 네. 원클릭 차례상 하듯이 예, 예, 예. 이것도 원클릭으로 현장을 직접 했다는 걸 보여주고 돈을 송금하면 해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무슨 블루 뭐처럼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아니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벌초는 진짜 그 전에 정말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정말 바쁜 현대는 어떡하겠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벌초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쁘게 있죠. 살다가 부모님 모신 데 가서 한번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한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이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는 그런 의미도 되고 사실은 후손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조상묘 잘못 써서 관리 안 하는 집치고 제대로 튄 집이 없답니다. 옛말에 틀린 말 하도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것보다는 이걸 이용하는 게 그나마 낫지 여튼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벌초 대행업체가 500군데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장사가 되는 많다.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보통 우리나라 평균 묘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10평에서 15평.
사이가 제일 많답니다. 예, 예.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 한 번 해주는 가격이 싸지도 않네요. 안 싸요. 예. 근데 이 돈을 입금하면 전문 장비를 해서 깎아주고, 물론 가보세요. 장정도 3시 가도 한 15평이면요. 한 반나절 이상 해야 돼요. 아, 그럼요. 술 먹다 한참 해야 나죠. 돼. 정말 한참 해야 돼. 근데 물론 힘들긴 한데 힘드니까 또 대신 시키겠죠. 그러고서 다 해놓고 깎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까지. 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도 과정이 있어요. 예. 음식을 하나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잡채가 나온다. 그럼 잡채를 뭐 손질을 하고 채소들을 썰어서 볶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 과정이 중요시하다 보면 잡채가 하나 탄생이 됐을 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에 소중함을 느끼는 다른 거거든요. 음식인 거예요. 그죠? 네. 시켜 먹는 잡채하고는. 그럼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차례상에나 이런 모임에 우리 네. 어떤 행사 때 음식을 하나의 소중함이 가족 간의 소중함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더 정이 오고 가고 또 화목한 어떤 집안의 그렇죠, 그런 느낌도 받잖아요. 진짜 조상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끝으로 우리 임천일 씨 화끈하게 바나나 한번 팔아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아, 이제 우리나라도 열대가 됐으니까. 네. 예.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어머니, 옷에도 명품이 있듯이 바나나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품 바나나, 돌체 바나나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샤넬 비닐백에 넣어드립니다. 어머님들은 좋아하세요.